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이 아니셔가지고 자세하게 여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울렁증 약 말고 다른 약 드시는 거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혈압약, 다른 당뇨약 뭐 약은 이런 것들요. 혈압이 좀 있어가지고 네, 혈압약 좀 먹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당뇨도 좀 있어요. 당뇨도요. 네. 네. 일단은 속이 울렁거려서 식사를 잘 못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아세요? 그게 벌써 한 3년, 4년 됩니다. 3, 4년이나 되셨어요? 예. 다른 치료를 그리고 해보신 게 별로. 네? 가끔 가다가 네, 그 변이 네. 그 새까만 변을 보고 그래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종합 검진을 받은 것이 한 20일 전 됩니다. 지금부터. 아, 네네. 예, 그런데 거기서 뭐 전혀 그 위 내시경 뭐 이제 좀 대장 내시경 다 해도 네. 다 이상이 없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속이 울렁거리고 해가지고 네. 지금 뭐 일단은 전화상으로 말씀해 주신 거 가지고 이제 추측을 네. 해서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속이 울렁거리고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뭘 먹으면 계속 울렁거리는 증상은 이제 네. 뭐 몇 가지가 가능성이 있지만 첫 번째로 이제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비위 기능이 떨어졌을 때 가장 네. 이제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몸에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고 담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순환이 잘 안 돼서 소화기계가 굉장히 민감해져 있으면 또 그럴 네. 수도 있습니다. 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래 누적되면 될수록 우리 몸에서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뭔가 네. 다른 변화를 잘 가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만성화 되는데 한 가지 네. 이제 새카만 변을 한 번씩 보시는 게 위장 보통은 이제 상부 소화기 그러니까 위장이나 소장 쪽에 이제 출혈이 있을 때 새카만 변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이 검사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 뭔가 드셨던 음식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장에서 흡수될 때 오랫동안 장에서 음식물이 나오지 않고 오래 있는 경우에 또 그럴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네. 일단은 지금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검사상 내시경이나 이런 검사상으로 나타나는 게 없다면 기능적인 문제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한약 치료로 보통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백편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약물인데 네. 이제 소화 기능을 좀 정상화시키고 소화기의 운동성을 좀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지고 기력 보충이 되면 입맛도 좀 살아나고 소화 능력이 좀 살아나면서 그렇게 점점 식사를 좀 하실 수가 있어요. 당장에 뭐 네. 약을 드신다고 갑자기 울렁거림이 확 사라지진 않겠지만 보통 네. 소화기 문제는 한 달 이상 이제 치료를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3,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네. 최소 3개월 이상은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경의의료원까지 안 가시더라도 오히려 네. 근처에 이제 한의원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잘 봐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내원하셔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진료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그다음에 입맛이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백편두를 같이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약이나 기력 보충할 때도 같이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나이가 드시다 보면 아무래도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좀 되살려주는 약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콩 종류 가운데서도 백편두, 특히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좀 기력 보충을 위해서 한약으로 많이 처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여름철의 인기라고 앞서서 김정현 원장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근데 이쯤에서 하나 궁금한 게 보통 여름철에 이런 한약을 먹으면 좋은 효능들을 땀으로 다 배출된다는 속설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 사실일지 아닐지도 궁금한데 최성근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여름철에 한약을 복용하면 땀으로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효능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뭐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엔 그건 옳지 않은 생각이고요. 더위, 소위 말해서 더울 때 더위를 먹거나 기운이 더 많이 빠질 때 그리고 땀이 작년보다 더 많이 나는 경우에
그 땀을 흘린 다음에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기운이 더 떨어지는 경우에는 한약 복용을 좀 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백편두, 향유 같은 약재들이 같이 추가가 돼서 그 한약을 상전하기 때문에 여름에 한약 복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환절기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한약 처방 및 상전 횟수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한약 몸이 지치고 힘들다면 꼭 복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예. 통증이 어떨 때 좀 더 심한 경우들이 있나요? 예. 저녁에 잠잘 때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잠잘 때가요? 예, 예. 지금 보름 되셨다 그랬죠? 예. 보름 동안 차도가 전혀 없나요? 아니면 차도가 있긴 한데 아직 미진해서 어머니 마음이 좀 이제 느낌으로는 차도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통증이 심하니까. 차도가 약간 있기는 하고요. 예. 4년 전에는 뇌출혈이 이렇게 있어서 이 안면신경마비가 예. 있었고요. 네. 예. 예. 어머니 이제 우리가 입이 돌아가는 구안화사가요. 크게 이제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뇌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이제 중추신경의 문제. 예. 또 이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말초신경, 이제 이 안면신경의 마비들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안면신경 마비가 오는 경우들이 우리 한방에서는 몇 가지 원인을 좀 짚을 수가 있는데요. 크게는 네. 이제 실증과 허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운이 딸리고 근육에 그만큼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아니면은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몸을 쓰는 따뜻하게 지금 약들은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좋은 거죠? 네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걸 해서 마시고. 네. 그 부분은요, 이제 허증일 경우에는 좋을 수가 있고요. 근데 어머님이 예. 이제 지금 조금 의심이 되는 거는, 네. 평소에 좀 아이스크림도 좋아하시고, 이제 통증도 있고 한 것들이 실증으로 예. 인한 구안화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앞서서 이제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예. 화병하고도 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안화사에 있어서 이 귀 뒤쪽에 유양돌기 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예후가 안 좋은 경우들이 예.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꾸준히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침 치료를 하고 계시다 예. 그랬는데 한약 복용도 같이 하고 계신가요? 예. 예. 이 한약 복용을 통해서 위로 쏠려 있는 열들을 내려주고 약은 긴장을 아니요? 이완시키는. 네? 어머니? 네. 이렇게 이제 실증의 구안화사에는 한약 복용을 통해서 열을 내려주고 예. 긴장을 이완시키는 약도-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꾸준히 좀 치료를 하시면서 상태들을 보는 것이 좋겠고요. 물론 이제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 왜 비슷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이상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꾸준히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한약은 복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이 귀 뒤쪽에 이런 곳들에 봉침 치료를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치료받고 계신 한의원이나 아니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진찰을 받으시고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을 때까지 꾸준히 치료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많이 걱정되셔서 또 저희 쪽으로 전화해 주셨는데요. 최성근 원장님께서 조금 더 해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담 말씀해 주신 네네. 지금 증상 말씀해 주신 부분을 봤을 때 난 지금 보름이나 치료를 하고 있는데 왜 잘 안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답답해 하셔서 전화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전화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전에 몇 년 전에 뇌출혈을 겪으셨고 그리고 그때 구안화사가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보름 전에 재차 발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금방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정현 원장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 유양돌기 쪽의 통증도 같이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음을 답답하더라도 조금은 천천히 그 치료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약을 복용하고 계신지 복용하고 계시지 않은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한약을 복용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약을 지금
어느 정도 복용하신지 뭐 얼마나 경과가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그만큼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한약을 복용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침 치료를 일주일에 몇 회 받으시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달 운동하고 몸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어느 정도 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TV를 보고 계신 지금 상담해 주신 우리 어머니 말고도 구안화사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입이 돌아가고 눈물이 나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집 앞에 나가셔서 가까운 한의원을 내원하세요. 가까운 한의원에 한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료, 진찰을 통해서 침치료, 뜸치료, 물리치료, 한약치료 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구안화사 같은 경우 초반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낫겠지, 안 돼요. 바로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72세 여성분이시고 손과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보아서 근육의 긴장이 또는 경련이 단순하게 뭐 근육을 많이 써서 발생이 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혈액순환이 좀 떨어졌을 때, 혈액순환이 좀 저하돼서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기력적인 부분, 그리고 영양적인 부분이 좀 결핍이 되어서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러한 손발이 찌릿찌릿 저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혹시 중풍이 아닐까라고 고민하신 분들도 맞아요. 많으시잖아요. 원장님 그렇다면 중풍이 아닐까 의심해 봤을 때 좀 확인할 수 있는 체크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지금 중풍 자체가 굉장히 뭐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굉장히 건강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내가 과연 혹시 중풍의 전조 증상은 아닐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아나운서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으니까 굳이 그런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옆에서 봐드릴 수 없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손과 발에 뭐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들고 있는 펜 또는 숟가락을 들기도 좀 어려운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갑자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혀와 입술의 감각이 좀 떨어지고 나도 모르게 한쪽 입에서 침이 좀 흐르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쪽 눈꺼풀이 갑자기 처진다. 그리고 눈동자가 그냥 감기거나 시야가 흐려진다. 라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중풍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빠른 처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외에도 뭐 어지럼증, 갑자기 전신에서 기운이 빠진다는 증상이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평소 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진단 복용이 있습니다. 공진단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이런 중풍의 예방,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풍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점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꼭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죠? 네, 혹시나 겁먹지 말고 전조 증상이 해당이 된다면 하루빨리 병원을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지만 또 이러한 중풍 전조 증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련이나 쥐가 나는 원인을 다른 곳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경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경련의 한의학적인 관점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혈어 증상입니다. 근맥의 음혈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근에 구련이 생기는 구련이 발생하는 경우로 혈어 동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응이라고 해서 몸의 국소적인 부위에 차가운 기운이 뭉쳐서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담음인데요. 몸의 수습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물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있을 때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한의학적 관점에서 경련이나 쥐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짚어주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최성근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경련의 원인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또 해주셨는데요. 나는 왜 쥐가 날까? 나는 왜 밤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의 저하를 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혈허라고 해서 혈액순환이 손끝 발끝으로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근육경련이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양 결핍, 그리고 무기물의 부족,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도 그 근육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사용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운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마라톤이나 축구, 많이 뛰는 운동을 했을 경우에도 밤에 종종 뭐 쥐가 난다, 다리 경련이 일어난다라는 증상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듯 과도한 사용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경 눌림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근육 경련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행되는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근육 경련이 부가적으로 따라올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다양한 원인을 들으시고도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혈액순환 저하나 과도한 사용, 운동 부족 등 이렇게 경련이 발생시키는 원인과 한의학적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김성경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쥐가 자주 발생되는 부위가 따로 있나요? 예, 근육이 있는 부위로는 모두 쥐가 날 수 있지만 특히 하지 종아리 부위로 쥐가 잘 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정상적인 종아리 근육이 이완된 상태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고,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수축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종아리에 경련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또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종아리 경련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네. 있어요. 최성근 원장님, 이렇게 종아리 경련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그 노인분들에게 특히 이 종아리 쪽에 다리 경련이 자주 발생하고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요. 노인분들이 더 이런 증상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육량, 그리고 근력의 저하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력도 조금 약해지고 근육량도 줄면서 그렇기 때문에 근육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힘들어하고 지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육의 과부하가 생기고 따라서 경련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면의 시간, 그리고 또 질의 저하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때 몸이 회복을 하는데 연로하신 분들은 대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잠을 잘 못 잘 경우에는 근육의 충분한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혈액순환 저하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좀 드시다 보니까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근육이 경련이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이런 다리 근육 경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혈압 약은 뭐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 체내의 무기물 배출을 도와서 오히려 근육 경련, 다리에 쥐나는 증상이 좀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노인분들은 왜 쥐가 많이 더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다,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아리 경련이 특히나 잘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들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고 전반적인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치료 방향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최성근 원장님, 그렇다면 한방 치료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침구 치료, 침과 뜸 치료입니다.
단순하게 근육 자체가 경련이 많이 돼 있을 때, 그리고 긴장이 많이 돼 있을 때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그 근육의 긴장된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혈자리에 침치료, 뜸치료를 통해서 이 긴장된 근육이 풀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약 복용이 있습니다. 기력을 또 보강을 하고 순환이 약해지신 분들은 순환을 좀 개선을 할 수 있고요. 또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중이 갑자기 많이 불어난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리 경련, 쥐가 자주 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감량할 수 있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체중도 감량하고 그 다리의 근육 경련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침 치료가 있는데요. 약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한약, 웬만하면 침이나 한약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십니다. 하지만 정말 기력이 많이 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그 한약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진단인데요. 이거는 언제, 어느 때 무조건 복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쇠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복용해서 순환도 강화시키고 기력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의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다양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한방 치료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성경 원장님,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생활 수칙으로는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평소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특히 이제 수면이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체온이 조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이나 저녁 시간대에 반신욕이 좀 힘드신 상황이면 족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초 체온을 약간 올리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지 쪽, 종아리 쪽으로 쥐가 잘 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특히 종아리 쪽을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발목을 몸 쪽으로 꺾어서 종아리 뒤쪽을 충분히 늘리는 상태의 스트레칭을 자주 반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옷을 좀 편하게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분들이 이제 옷을 좀 타이트하게 입으시기도 하고 뭐 압박이 되는 이너웨어를 입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뭐 근육 경련이 잘 나타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시다면 족욕이나 반신욕을 통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스트레칭의 생활화 그리고 편안한 옷을 입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러한 생활 수칙과 함께 또 잘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무엇보다 먹는 게 그렇죠. 중요하죠. 좋은 음식을 또 복용을 하면서 근육 경련을 좀 완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성경 원장님 좀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있을까요? 예,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모과 알고 계시죠? 네. 예. 모과가 이제 대표적인 석은 활락 약이라는 이제 근육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영양해주는 한약재입니다.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차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녹두인데요. 녹두는 이제 해독 작용을 하고 중금속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속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해서 경련이나 쥐가 일어나는 증상들을 좀 예방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황인데요. 강황은 이제 그 노란색이 나는 카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제 성질이 따뜻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복용하시면 쥐가 나시는 증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과와 녹두, 강황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품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경련 증상이 좋다고 하니까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 김성경 원장님, 쥐가 나면은 주물러 주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만히 놔두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쥐가 나거나 경련이 심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지압법 중에 좋은 혈자리나 이런 게 있을까요? 예, 혈자리로는 이제 음곡곡천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그 혈자리는 이제 종아리 안쪽, 종아리 근육이 시작되는 부위의 혈자리예요. 그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시거나 요즘 이제 마사지 볼도 많잖아요. 그쵸. 그걸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합곡퇴충이라고 해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사이 그리고 엄지발가락, 검지발가락 사이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승근, 승산이라고 해서 종아리의 가장 볼록한 부분, 그 부분을 마사지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분들 그 이제 중년 여성분들한테 안면 홍조가 굉장히 흔한데요. 그 이제 갱년기, 폐경기를 겪으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많이 나타나게 돼서 호르몬 치료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거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다른 원인들을 검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안면 홍조 증상이 있고 열감이 계속 얼굴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면 그 이제 검사를 전신적인 검사를 좀 필요로 하는데요. 뭐 이렇게 폐경기 이외에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아니면 크롬 친화 세포종 또는 췌장 종양, 백혈병 또 뭐 카르시노이드 증후군 같은 이제 다른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치료에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제되고 대부분은 이제 폐경기에 갱년기 장애처럼 나타나는 안면 홍조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여성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폐경기 이후의 안면 홍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뭐 치료 방향까지 꼼꼼하게 들어볼까요? 네. 그 이제 에스트로겐 네. 부족으로 폐경기 여성분들이 많이들 이제 안면 홍조 증상을 호소하시는데요. 그 정확한 발생 기전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냥 가설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연구 단계에 있는데 아무래도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분비계 문제, 그다음에 심혈관계 문제들로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질 때 나타나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현상은 아직까지 그거 정도 밝혀졌다고 보시면 되고 에스트로겐이 감소로 인해서 이제 폐경기에 1, 2년 정도 보통은 증상이 나타나다가 없어지는데 한 25% 정도는 이제 5년에서 10년 이상도 지속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하죠. 그 에스트로겐은 이제 우리 몸에서 그 여성 호르몬 그 생리를 이렇게 배란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난포를 배란하고 난포가 이제 다 떨어질 때 이제 노인이 되면서 노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호르몬 요법으로 이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것들을 이제 보조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는 경우에 호르몬 대체요법이라고 해서 이제 요새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많이들 섭취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인삼이나 승마, 석류 그리고 콩 등에서 많이들 이렇게 섭취할 수 있고 비타민 E 같은 것도 고농도로 섭취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호르몬 대체 요법으로 식물성 여성 호르몬 그리고 비타민 E를 섭취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콩이 좋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여성 호르몬 측면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도 궁금한데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콩을 많이들 이제 드시고 계시고 요새 많이 이렇게 연구들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콩의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이제 면역 기능을 조절해주고요. 그다음에 유방암 위험률도 감소를 시켜주고 골다공증도 예방해주고 철분 결핍 상태에서 그런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심장병 위험이나 그런 것도 신장 질환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 같은 것들을 많이들 요새 섭취하면서 이제 대체요법으로 이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안면 홍조 증상도 있고 또 시청자분 증상 중에서 입안이 마르는 증상도 네. 있었잖아요. 김정희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그 시청자분 증상을 보면 그 혀에서 열이 나면서 이 침이 부족해지고 입안이 뻑뻑해지는 이런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지는 못하는 질환인데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질환이냐면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림프구가 이런 혀나 아니면은 눈 이런 곳에 이제 외분비샘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비물이 감소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구강이나 이제 안구 건조 증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성 자가 면역 질환 쇼그렌 증후군, 특히나 안구나 구강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상의 특이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안구 증상으로는요, 안구 건조증, 이제 눈이 뻑뻑하고 아니면은 자결감, 그러니까 타는 듯한 느낌, 아니면은 실 같은 게 이제 보이는 이제 비문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충혈이 된다든지 가렵다든지 아니면은 뭐 안구 피로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서도요. 혀가 마르고 타는 듯한 느낌들, 그리고 말을 오래 할 수 없고, 뭐 또는 이제 입안에 침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충치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런 외분비계 증상들뿐만 아니라 관절통이라든지 아니면은 폐 진액이 말라서 생기는 기침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안구나 구강 건조뿐만이 아니라 폐가 말라서 발생할 수 있는 기침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쇼그렌 증후군 도대체 한방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한방에서 바라보는 원인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그 쇼그렌 증후군을 쉽게 설명하면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그 진액이 말라가는 증상인데요. 이 진액이 마르는 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조해져서 생기는 진짜 말 그대로 이 피와 진액이 마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열이 떠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열이 떠서 생기는 것을 한방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화병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칠정,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몸에 열이 많아지는 것들, 이게 원인이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몸에 이제 피가 부족해지는 혈어 증상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의 기운이 떨어져서 생기는 신음허, 이거는 이제 좀 많이 만성화됐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대략 이 세 가지의 원인들을 보고 여기에 맞춰서 각각의 처방들을 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쇼그렌 증후군을 바라보는 한의학적 원인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김정현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신체 기관이 장부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혀의 문제는 어떤 장부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혀는 우리가 이제 심장의 이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혀를 통해서 우리가 심장의 상태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혀 끝이 빨간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한방에서 치자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에 열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문제들을 혀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이제 심열로 인해서 수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열 증상들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안면 홍조도 이런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치자설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럴 때 대표적으로 쓰는 약재가 치자라는 약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자 아니면 뭐 시오, 황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을 꺼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치흔설이라고 혀 가장자리가 부어 있어서 이빨 모양, 이빨 자국처럼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몸에서 이제 양기가 떨어져서 붓는 경우들 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습담이 쌓여서 이렇게 부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혀를 바라보면 우리 몸에서 보내는 적신호를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더 증상이 더 커지기 직전에 예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쇼그렌 증후군을 비롯해서 앞서서 또 뭐 갱년기 증상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우석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안면 홍조 증상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입이 마르고 그런 건조해지는 증상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라는 부분이 항진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 외에 우리가 스스로 이제 생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교감신경을 좀 덜 항진되게 완화시켜주는 방법들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교감신경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안하거나 흥분하거나 그런 이제 감정적인 동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완화할 수 있게 평소에 휴식이나 충분한 수면들을 취해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밤에 그 갱년기 증상 같은 것들이 올 때 그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침실을 좀 서늘하게 이제 온도를 조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통풍도 잘 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가벼운 옷들을 이렇게 입으시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중을 좀 건강하게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포에서도 열을 이제 많이 발산을 하기 때문에 몸을 좀 마르게 하고 열감을 자꾸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감신경 아까 처음에 아나운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제 심호흡을 하고 복식호흡 같은 걸 하면서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호흡 조절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금연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